안녕하세요, 강민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CPU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CPU를 구성하는 구성품 중에서 ALU와 제어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ALU와 제어 장치는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CPU 내부에는 여러가지 부품들이 있지만 크게 ALU, 제어 장치, 그리고 여러 개의 레지스터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ALU는 그 중에서도 계산하는 장치, 제어 장치는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고 명령어를 해석하는 장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라도 기억이 안 되시면 1장 강의를 듣고 오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컴퓨터 구조의 큰 그림 있죠? 그 강의를 보고 오시길 바래요. 참고로 이번 강의에서는 이거는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회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LU를 구성하는 회로, 제어 장치를 구성하는 회로 이런 것들은 다루지 않을 예정이에요. 대신에 ALU가 내보내고 받아들이는 정보는 무엇인지, 제어 장치는 어떤 것들을 내보내고 또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LU부터 말씀드릴게요. ALU는 이러한 정보들을 받아들입니다. 한번 쭉 눈도장 찍어 보시겠어요? 여기서 ALU가 무엇을 받아들이는지를 한번 볼까요? 레지스터로부터 피연산자를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쵸? 그리고 제어 장치로부터 제어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자, 이건 뭐냐면 계산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령 1과 2를 더할 때 1, 2 라고 하는 피연산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더하기 라고 하는 수행할 연산이 필요하죠. 2 빼기 1 이라고 해도 2와 1이라고 하는 피연산자와 빼기라고 하는 수행할 연산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피연산자는 레지스터로부터 받아들이고요. 이렇게요. 그리고 수행할 연산은 제어 장치로부터 제어 신호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쵸? 그리고 ALU는 이렇게 받아들인 피연산자와 제어 신호를 바탕으로 계산을 하고,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LU는 그저 CPU 내부에 있는 계산을 위한 계산기 같은 회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레지스터와 제어 장치로부터 받아들인 이 계산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연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값을 레지스터에다가 담아줍니다. 그 결과값은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문자가 될 수도 있고 주소가 될 수도 있어요. 0과 1로 표현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결과값을 레지스터에 담는데요. 이렇게 레지스터로 내보낸 이 결과값 있죠? 이게 ALU가 내보내는 정보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쵸? 그리고 ALU가 계산한 이런 결과를 메모리가 아니라 레지스터에다가 저장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앞선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CPU가 레지스터에 접근하는 속도가 CPU가 메모리에 접근하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임시적으로 계산한 결과값을 그때그때 레지스터에 담고 이 레지스터를 바탕으로 메모리에다 쓴다든지 아니면 다른 레지스터랑 다른 연산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계산된 결과값을 레지스터에 담는 것이 ALU가 내보내는 정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ALU가 내보내는 또 다른 정보 중에선 플래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플래그가 이번 강의에서 정말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플래그는 여기에 적어드렸다시피 연산 결과에 대한 부가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2장에서 0과 1로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에서 이 플래그에 대해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진수를 음수로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이렇게 똑같이 생긴 양수랑 음수가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이진수로 0과 1만으로 음수를 표현하게 되면은, 그렇게 음수로 표현된 0과 1은 양수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 음수로 표현된 0과 1을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거는 CPU 내부에서 플래그라고 하는 값으로서 구분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CPU 내부에 있는 모든 숫자들은 양수 혹은 음수라고 하는 일종의 깃발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CPU는 헷갈릴 일이 없다 정도로만 그때는 설명을 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CPU가 연산한 결과의 부가 정보로서 이 결과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결과값과 더불어서 또 하나 내보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보내진 정보는 플래그 레지스터 라고 하는 특수한 레지스터에 저장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쵸? 예를 들어서 ALU가 어떤 값을 연산했는데 그 값이 음수라면 연산 결과가 음수다 라고 하는 플래그 값이 플래그 레지스터에 담기게 되고요. 만약에 연산 결과가 0이라면
연산 결과가 0입니다 라고 하는 플래그 값이 플래그 레지스터에 연산 결과에 대한 부가 정보로서 담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연산 결과가 이 연산을 담을 수 있는 레지스터에 비해서 너무 커지게 되면은 이것 또한 플래그에 담기게 됩니다. 이거를 오버플로우가 났다고 표현을 해요. 아시겠죠? 이것 또한 플래그의 명시가 됩니다. ALU가 내보내는 정보 중에서 이 플래그 있죠? 플래그. 이 플래그의 정보나 정확한 플래그의 명칭은 CPU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CPU가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플래그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겠어요? 부호 플래그가 있고요. 그러니까 연산한 결과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는 부호 플래그가 있고요. 그리고 연산 결과가 0인지 아닌지 여부를 나타내는 제로 플래그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연산 결과에서 올림수나 빌림수가 발생했는지를 나타내는 캐리 플래그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올림수는 뭔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9 더하기 1이라고 하면은 1이라고 하는 게 올림수로 10 중에서 그 1이라고 하는 수가 올림수로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런 식으로 0과 1만으로 연산을 수행할 때 올림수나 빌림수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캐리 플래그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오버플로우 플래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럽트 플래그와 슈퍼바이저 플래그는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터럽트가 가능한지 여부를 나타내는 플래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운영체제를 공부할 때 배우겠지만 커널 모드로 실행 중인지 사용자 모드로 실행 중인지를 나타내는 플래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요 정도만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이거 두 개는 눈도장만 찍어두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이런 플래그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플래그 레지스터라고 하는 특수한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연산한 결과로 플래그 레지스터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은 부호 플래그가 1이죠? 그쵸? 부호 플래그가 1일 경우에는 계산 결과는 음수다 라고 나타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연산 결과는 음수구나 라고 CPU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마찬가지로 연산 결과로 저장된 플래그 레지스터 내부에 제로 플래그가 1이라면 연산 결과는 0이구나 라고 CPU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쵸? 자, 이렇게 ALU가 어떤 정보들을 내보내고 또 받아들이는지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사실 ALU 자체가 계산을 위한 회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산기와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이 ALU 내부에도 정말 다양한 계산을 위한 회로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덧셈을 위한 가산기라고 하는 게 있고요. 뭐 뺄셈을 위한 보수기라고 하는 회로도 있고요. 아니면 비트를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연산을 해주는 시프터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것을 검출해주는 오버플로우 검출기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강의에서는 회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제어 장치가 어떤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내보내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번 눈도장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자, 가장 먼저 보이시는 게 이 클럭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클럭. CPU의 클럭 신호 뭐 이런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오버클럭킹 이런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 PC방에서도 자주 쓰이는 표현이긴 한데, 제어 장치가 받아들이는 정보로 첫 번째로 이 클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클럭 신호를 받아들여요. 이 클럭 신호는 뭐냐면 컴퓨터의 모든 부품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시간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럭이 영어로 뭐죠? 시계죠. 시계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똑딱 똑딱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그쵸? 이처럼 클럭 신호는 일정한 박자에 맞춰서 똑딱 똑딱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신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럭 신호를 발생시켜주는 어떤 부품도 따로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클럭 신호에 맞춰서, 이 클럭 신호의 단위에 맞춰서 명령어들이 수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령 메모리에서 명령어 가져오기는 이러한 클럭 주기로 수행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다른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메모리에 있는 특정 메모리도 이런 클럭 신호를 바탕으로 동작하는, 이 박자에 맞춰서 움직이는 메모리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이 클럭 신호는 컴퓨터에 있는 부품들이 박자에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시간 단위를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이 중요해요. 클럭 신호도. 자, 다음으로 제어 장치가 받아들이는 정보는 해석할 명령어를 받아들입니다. 해석할 명령어. 이 제어 장치가 이제 어떤 명령어를 실행하게 될 때 실행하고자 하는 명령어를 이렇게 받아들여야겠죠. 그렇죠? 자, 그때 이제 이 제어 장치가 해석할 명령어는 명령어 레지스터라고 하는 특수한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레지스터의 종류에 대해서 배울 때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지만, 이번에 제어장치가 해석할 명령어는 명령어 레지스터라고 하는 특수한 레지스터에 저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어장치가 받아들이는 정보에는 클럭 신호도 있고 명령어 레지스터로부터 받아들인 해석할 명령어도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어장치는 이렇게 해석할 명령어를 받아들이고 그 명령어를 해석해서 제어 신호를 내보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쵸? 자, 다음으로 플래그 레지스터 안에 있는 플래그 값도 받아들이는데요. 앞서 제가 플래그 레지스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CPU가 연산 결과로서 받아들이는 부가적인 정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명령어 레지스터로부터 해석할 명령어를 제어장치가 받아들일 적에 이러한 부가 정보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이 연산 결과가 0인지 아닌지, 음수인지 아닌지 이런 어떤 부가 정보들도 이 명령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플래그 값도 받아들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또 제어 신호를 받아들여요. 제어 장치가 제어 신호를 발생시킨다 라고는 하지만 사실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는 부품은 CPU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입출력 장치를 비롯한 주변 장치들도 제어 신호를 얼마든지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만약에 외부로부터 제어 신호가 발생이 됐다면, 그리고 그게 CPU로 전달이 됐다면 이 신호는 어떤 신호인지를 제어 장치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시겠죠? 제어장치가 내보내는 정보를 이제 알아볼까요? 제어장치는 제어 신호를 내보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 제어 신호는 CPU 내부에 전달하는 제어 신호가 있고 CPU 외부에 전달하는 제어 신호가 있어요. CPU 내부에 전달하는 제어 신호는 또 레지스터와 ALU에 내보내는 제어 신호가 있고요. CPU 외부에 전달하는 그 제어 신호는 메모리에 그리고 입출력 장치에 내보내는 제어 신호가 있습니다. 자, 레지스터에 내보내는 제어 신호는 레지스터 간에 어떤 정보를 이동해라, 어떤 값을 저장해라, 레지스터가 어떤 행동을 해라 라는 식으로 레지스터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제어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ALU에 내보내는 제어 신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행할 연산을 지시하는 제어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연산을 수행해라 라고 하는 제어 신호를 내보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CPU 외부에 전달하는 제어 신호 중에서 메모리에 전달하는 제어 신호는 메모리를 읽어라, 메모리를 써라 라고 하는 것을 지시하기 위한 제어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입출력 장치에 내보내는 제어 신호는 입출력 장치를 읽어라, 입출력 장치를 써라, 입출력 장치를 테스트해라, 이런 동작을 지시하는 제어 신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쵸? 자, 이 제어 장치가 무엇을 내보내는지 그리고 무엇을 받아들이는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그쵸?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